네, 실시간으로 진단해드립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인제 일신전기요. 일진전기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0%입니다. 8,100원에 30%세요? 네네. 예, 30% 있으시네요. 자, 지금 손해 보고 계세요. 지금 10% 이상. 네. 그리고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네. 예, 오늘 장중에 걱정을 많이 하셨겠어요. 어떠세요? 네네. 네네. 예,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어느 시점에 선점을 해야 되고 네네. 어느 정도 기다리면 얼른가 하죠. 네. 자, 이 주식이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한 분의 전략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네, 지문상 대리님요. 네, 지대리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어제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일단은 이 회사 엄청 좋은 회사예요. 제가 일진그룹 전체적으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인 건 맞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진그룹 관련 관계기업이 PER 기준으로 한 8배에서 9배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일진홀딩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것도 그런 어떤 관계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여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평가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늘 사실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온 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케이블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 납품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이 매출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공시가 나온 게 867억 정도 관급 기간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아하.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매출처가 공시에는 거래 상대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전력일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 거래 중단이 작년 매출 대비해서 11% 정도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매출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래가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 정지 기간이 올해 10월 20일까지 관급공사에 입찰을 못 해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 한국전력이 작년에 한전 부지 매각을 하면서 올해 얘기가 나왔던 게 올해는 설비 투자를 5조 원 이상 하겠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결국은 여기서 입찰 참여하는 관련 회사인 LS라던가 뭐 다른 회사도 있긴 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LS라던가 뭐 대한전선 이런 애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얘네 대한전선은 사실 지금 뭐 워크아웃 된 상태고 LS 아니면은 일진전기에서 가지고 가는 물량인데 여기서 6개월 거의 10월 달까지 영업이 중단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매출에 악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회사는 해외 쪽에 물량을 대겠다. 어차피 입찰 정지는 해외는 되지 않았으니까 해외 쪽 물량을 대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매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했었던 가이던스도 사실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예상하지 못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회사 자체적으로는 2년 동안 산업 케이블 만드는 회사들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이 나와봤자 OPM 뭐 5%, 6% 나오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해가지고 올해 가이던스 OPM이 14%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굉장한 성공을 이룬 건데 여기서 악재가 나왔다. 조금은 단기적으로 센티멘트가 악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한 6천 원 정도 깨지면은 일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서 손절은 한 6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한 8배 정도밖에 지금 추정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올해 매출은 제가 봤을 때 일부 조금 많이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도 완전히 꼬인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손절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시고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조금이라도 반등 올 수는 없나요? 제가 봤을 땐 네. 오늘 종가 나오는 거 보면요. 네. 오늘 종가가 예. 1년 동안 제일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기관에서 43만 주 나왔거든요. 예. 예. 외국인도 5만 주 매도가 나왔어요. 예. 특히나 기금에서 10만 주 매도가 나왔고 보험에서 24만 주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가로 매수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바로 내일 음. 해도 될까요? 내일 손절은 하시지 마시고요. 예. 한 6,000원 제시해드렸잖아요. 예. 예. 6,000원대 되면은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까지 기다려 봤다가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일진전기 기관이 팔 만큼 오늘 좀 팔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6,000원 선을 지지해야 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리스크 관리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네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또 전화 주셨는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요, 옵트론틱을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네. 도로목이 됐어요. 그래서 아. 지금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6,700원에 10%요. 예. 참 수익을 많이 보셨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 수익 구간이어도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 네. 그럼 저희가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오늘 네, 송필호 전문가님이요. 네, 송필호 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송필호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네. 참, 옵트론텍이 최근 주가가 잘 가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기간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그 전자신문에 보면은 이제 그 갤럭시 6에 대한 그 부품주들이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옵트론텍이 갤럭시 6에 그 필름형 브루 필터를 개발해 가지고 독점 납품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갤럭시 3 판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부터는 좀 실적이 호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 전망, 주가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5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작년에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80억 정도 적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면은 갤럭시 6가 이렇게 잘 팔리면은 빠르면은 1분기부터 영업이 흑자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면은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 옵트론텍 같은 경우 주가가 신고가를 보이는 최근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이거 보면은 최근 기관 투자가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7,000원대에서 강한 하방 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옵트론텍이 그 밑에 보면 61선이 있는데 61선이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옵트론텍이 여기서 약간 행보 조정을 보인 후 상승하면은 약 8,000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1차 목표가 한 7,000원입니다. 8,000원 정도 상승할 걸 보이는데요. 만약에 8,000원대가 상승할 때 기관이나 예군 수급이 들어오면은 제가 보면은 전고점 돌파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잡은 것이 좋아 보이고요. 8,000원에서 기관하고 예군 투자가들이 3,000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그때 8,000원 가가지고 수급을 한번 체크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손절매는 제가 보기에는 60일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지금 7,000원대도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보이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60일을 하향 이탈할 경우는
가감히 손절매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궁금한 사항. 그러면 60일선이 얼마인가요? 가격. 지금 오늘 60일선 보니까 6,880원이네요. 네. 그 60일선은 안 깨질 걸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1분기라고 해야 다 되지 않았나요? 1분기가 끝났죠. 3월까지가 1분기니까 네, 제가 보면 4월 5월 중순경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죠. 네. 그러면 제가 1분기 이 종목 흑자 나오면은 기간하고 예금 투자가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우선은 그럼 보유 전. 저는 보유로 줘 보입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다음 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한진해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8,750원에요. 네. 30%요. 네. 이전에 저희 카운슬러 이용해 주신 적 있으시죠? 예, 네. 예, 다 네. 한진해운 오늘은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예. 한진해운이 4%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수익 구간 들어서셨다가 지금 손해로 다시 예. 밀리신 거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월요일 날요. 예, 월요일 매수해 주셨는데 좀 고점에 잡은 게 아닐까 이런 고민 되시죠? 예, 그래서 실적하고 수급하고 좀 알아보려고요. 네, 1분기 실적 또 기대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대응할지 세 분 중에서 답변 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예, 이동근 전문가님요. 네, 이동훈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한진해운을 예. 이제 월요일 날 잡으셨다라면 월요일 날 이제 장대 양봉으로 이제 급등하는 시점인데 예. 예, 거기에 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예, 매수하신 특별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해운주가 앞으로 괜찮다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 또 이 시간이네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진해운을 대수매치에서 편집을 해서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장대 양봉이 두 개가 나오면서 크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예. 당시 이제 제가 이거를 그 편집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었고 유가 하락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을 하면서 고점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꼭 며칠 쉬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예. 차라리 그 쉬는 자리를 조금 더 파고들었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양봉 자리에서 이제 따라붙으면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좀 물리는 국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 국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한진해운은 목표가는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0,000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10,000원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적 좋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좀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821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한 3,989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것이고, 유가가 지금 50불 선,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에서, 전일 기준에서 53불 수준 정도 되거든요. 50불 수준에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면은 한진해운은 상당히 수익성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지금 FM 가이드 쪽에서 나온 게 3,989억인데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유가 기준에서 봤을 때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00억대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온기 수준이 829억인데 1분기에 1,000억대니까 작년도 온기 수준보다 훨씬 더 개선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가 수준은 뭐 단기 조정 이후에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이제 오버슈팅 나왔던 자리, 그 자리에서의 추종 매수세들, 요 매수세들을 약간 이제 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가가 한 8,000원 초반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냐 하면은 일단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조정이 나왔죠. 5일 이동평균선 라인에 약간 이제 못 미치는 자리가 되겠는데요.
이게 5일선 라인을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바짝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예, 만약에 8,380원짜리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초가 라인 8,370원 정도 됩니다. 예, 8,370원 정도 되는데 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가지고 계십시오. 예,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제가 이 그림이 나와주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장기 추세 저항이 얼마냐면 9,150원대 정도 되거든요. 9,150원, 9,2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9,150원, 200원짜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매도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9,150원 짜리 정도 매도 단가, 단기 매도 단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시는 단가는 8,370원짜리입니다. 예. 예, 당분간은 그 라인에서 박스 흐릅니다. 박스. 예. 예, 등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매도, 밑에 떨어지면은 매수. 예, 요렇게 좀 대응하시고 예, 단기 대응이 좀 힘드시다라면은 손절 단가를 제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손절 단가가 얼마냐면은 8,000원대. 예,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거 내시면은 상반기 중에 한 10,000원 정도 장기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장기로 좀 있어도 되겠네요. 예, 장기로 있을 때문에 업황이 좀 좋아지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단기 조정은 뭐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니까 예. 또 뭐 10,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하니까 밑에서 또 하단에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아이, 예, 30% 정도만 가져가시기 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좋은 긍정적인 의견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다음 분,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은 7044님 문자 주셨습니다. 하림홀딩스 갖고 계시네요. 5,86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가 5,230원에 마감됐습니다. 10% 이상 손실이세요. 지문상 대리님, 최근에 좀 부진한 것 같아요. 하림홀딩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시장 자체가 조금은 비체계적으로 가는 요인이다 보니까 이런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종목들이 사실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 주가가 NS홈쇼핑 상장을 하면서 미리 좀 선반영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슈가 이제 꺼짐에 따라서 조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NS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다른 홈쇼핑 대비해서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분 한 절반 정도 갖고 있으니까 한 지분 가치로만 따져도 4천억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하림홀딩스 시총이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가치로만 4천억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림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홀딩스 위에 또 홀딩스가 있거든요. 제일홀딩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창업주가 현재 좀 제일홀딩스랑 하림홀딩스랑 같이 아마도 합병을 할 것 같아요.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에 흡수 합병되는 형태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홀딩스까지 인수 합병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하림그룹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올품이라는 육개 가공업을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썬벳이라는 가공업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같이 다 합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육개 가공업은 하림홀딩스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경쟁사 같은 경우는 동우도 있고 뭐 마니커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우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수급이 기관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은 조금 기다리셔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고 향후에 NS홈쇼핑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지금 가격에서는 별 의미 없을 것 같고 목표가는 6,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카운슬러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공유해봤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고요. 잠시 후 세 분 카운슬러가 이제 또 선수로 뛰는 데스매치 이어지고요. 종목 카운슬러 내일 이 시간 또 더 많은 여러분들의 종목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